눈과 귀 그리고 입까지 우리의 5가지 감각을 모두 기분 좋게 깨워줄 아주 특별한 핫플레이스부터 동백꽃 명소하고요, 정약용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까지 멋진 소도시 여행지 소개해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정말 멋진 소도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오늘은 강진의 멋진 여행지 6곳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전남 강진은 인구 3만 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소도시인데요, 고즈넉한 풍경을 보면서 힐링하기 좋은 곳이면서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럼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강진의 멋진 여행지, 첫 번째는 강진 오감통입니다. 오감통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오감길 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눈과 귀 그리고 입까지 우리의 5가지 감각을 모두 기분 좋게 깨워줄 아주 특별한 핫플레이스입니다. 오감통은 이름부터가 벌써 오감이 통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재미있는 곳인데, 발길 닿는 곳마다 즐길 거리가 가득한 이곳은 음악 창작소부터 먹거리 장터 그리고 남도의 넉넉한 인심을 맛볼 수 있는 한정식 체험관까지 한데 어우러진 초대형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곳은 전남 음악 창작소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시설을 넘어서 지역 뮤지션들의 든든한 지원군이면서 여행객들과 주민들이 다 함께 다채로운 대중음악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열린 무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악으로 한껏 흥을 돋구었다 하면 이제는 강진의 산의 진미로 입이 호강할 차례입니다. 강진의 청정 자역에서 자란 신선한 친환경 로컬 푸드들이 곳곳에 가득한데요, 특히 오감통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강진 오감통 전통시장은 행복과 건강 그리고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웰빙 문화를 바탕으로 무려 300여 개의 상설 상점들이 언제나 활기차게 손님을 맞이하는 명품 문화형 관광시장입니다. 여기에 매월 4일과 9일이 들어가는 날짜에 맞춰서 방문하시면 왁자지껄한 전통 5일장까지 크게 열리기 때문에 시골 장터 특유의 따뜻한 정화고요, 볼거리를 2배로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오감통이 강진 여행의 핵심이자 필수 코스인 이유는 이곳이 강진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하나로 이어주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인데, 뒤에서 소개해드릴 여행지들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신나는 음악이 흐르고요, 남도의 맛깔스러운 음식이 침샘을 자극하면서 강진만의 깊은 전통 문화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강진 오감통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이제입니다. 사이제는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사이제길 2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곳은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가 강진에서 가장 먼저 머물렀던 아주 뜻깊은 장소입니다. 1801년 낯선 강진 땅으로 율배로 오게 된 다산 선생은 깊은 절망 속에서 갈 곳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손길을 내어준 분이 바로 동문 우물가에서 주막을 운영하던 할머니였는데요, 주막집 할머니의 배려로 작고 허름한 골방 하나를 거처로 삼게 된 다산 선생은 그곳에서 무너진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잡으면서 방에 사이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사이제란 4가지를 마땅히 올바르게 하는 이가 거처하는 집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데, 생각을 더욱 맑게 하고요, 용모를 더욱 단정하게 하고 말수를 더욱 적게 줄이고 행동을 더욱 무겁게 신중하게 하겠다는 다산 선생의 스스로의 엄격한 다짐이면서 경계였던 것입니다. 주막 할머니의 뼈있는 한마디가 무엇보다 이 좁은 유배지의 골방을 진정한 창조와 희망의 공간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어찌 그냥 헛되이 사시려 하는가, 제자라도 가르쳐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사려 깊은 조언에 깨달음을 얻은 다산 선생은 스스로 편찬한 아학편을 교재 삼아서 학동들에게 교육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통찰을 담은 병세유포하고 애절량 같은 위대한 명제들을 집필하게 되고요. 주막 할머니하고 그 외동딸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1801년 겨울부터 1805년 겨울까지 다산 선생의 가장 춥고도 뜨거웠던 4년의 세월이 이 사이제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이제는 강진군이 오랜 시간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2007년 옛 주막터의 원형 그대로 복원한 모습인데요, 지금은 주막하고 따뜻한 한옥 체험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서 방문객들에게 그 시대의 정치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운 다산 정약용 선생의 굳건한 예술원하고 이름 모를 주막 할머니의 따뜻한 인심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진한 감동을 주는 사이제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랑생가입니다. 영랑생가는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영랑생갓길 1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곳은 모란이 피기까지 있는 이라는 시를 지은 아름다운 서정 시인 영남 김윤식 선생의 생가입니다. 제가 갔을 때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전에 촬영했던 영상과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영남 선생은 1903년 1월 16일 바로 이곳 강진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적에는 채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훗날 윤식으로 개명했고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영랑이라는 이름은 그가 문담 활동을 하면서 주로 사용했던 아오입니다. 이 생가가 더욱 특별한 것이 영남 선생은 1950년 작고하기 전까지는 주옥같은 시 80여 편을 남기셨는데요. 놀랍게도 그중 60여 편이 바로 이곳 강진 생가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48년 영남 선생이 서울로 거처를 옮기신 이후에 이 생가는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시련을 겪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1985년 강진군에서 직접 매입하면서 정성스럽게 관리를 시작했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생가 옆에는 시문학파 기념관도 있어서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시문학파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데 전시 입장료도 무료라서 가볍게 둘러보기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 김윤식 선생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영남 생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백년사입니다. 백년사는 전라남도 강진군 도안면 백년사길 145로 찾아가 심내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곳은 딱 이맘때 3월에 봄바람이 불어올 때면 무조건 달려가셔야 하는 강진의 필수 여행지인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년사 동백나무 숲하고 같이 가보셔야 하는 곳입니다. 완덕산 자락에 자리잡은 백년사는 신라 문성왕 때 무형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인데요. 고려시대에는 원묘국사 요새 스님이 쇠락했던 절을 다시 세우고 백년 결사를 일으키면서 불교 역사에 아주 큰 발자취를 남긴 곳이기도 합니다. 백년사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최고의 자랑거리는 바로 사찰 주변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1500그루의 동백나무 군락지인데요.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이 웅장한 숲은 토종 동백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데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붉은 동백꽃들이 딱 지금 3월부터 4월 사이에 그야말로 절정을 이룹니다. 푸른 잎사귀 사이로 툭툭 붉어진 붉은 꽃망울들과 고즈넉한 사이에 기어 지붕에 어우러진 풍경은 카메라의 셔터를 쉴 새 없이 누르게 만들 정도로 완벽하고 매력적인 피사체가 되어주고요. 백년사에서는 조용히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다도 체험이나 템플 스테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바쁜 일상을 떠나서 진정한 휴식을 원하시는 분들께도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봄꽃 여행은 수백 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요. 붉은 동백이 흐드러지게 피는 강진 백년사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다산초당입니다. 다산초당은 전라남도 강진군 도안면 다산초당길 68-35로 찾아가 심내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곳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인데요. 1801년 강진으로 유배로 온 다산 선생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사이제 주막 4년, 기타 골방 등등 해가지고 8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리고 1808년 봄 마침내 이곳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겨서 1818년 유배가 풀릴 때까지 약 10여 년을 머물렀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0여 년의 세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요. 목민심서를 비롯해서 무려 600여 권의 방대한 저서를 집필하셨는데 관념에만 치우쳐 있던 성리학을 넘어서 백성들의 실제 삶을 이롭게 하는 실사구시의 실학을 이 깊은 산 속에서 집대성해낸 것입니다. 강진만이 한눈에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만덕산 기슭에 오주넉하게 자리잡은 이곳은 다산이라는 친숙한 호 역시 차나무가 많았던 귤동 뒷산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백년사와 같이 코스로 가시기에 좋습니다. 차분한 숲길을 천천히 오르다 보면 수백 년 전 선생이 걸었을 그 고독하면서도 깊은 사색의 시간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한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허물어졌던 다산초당은 1957년 복원되었습니다. 초당 주변에도 동백나무들이 많아서 동백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다소 걸어서 가야 하니까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절망적인 유배지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후대를 위한 학문의 꽃을 활짝 피워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숭고한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다산초당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강진만 생태공원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생태공원길 47로 찾아가 심내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강진만 생태공원은 전라남도 강진 여행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요. 압도적인 대자연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탐진강의 맑은 물결하고요, 강진만의 푸른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인위적인 뚝이 없는 열린 하구입니다. 덕분에 민물하고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넓은 기수역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하구 습지하고 인접한 농경지 그리고 산지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생태계의 보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남해안 하구 평균의 무려 2배에 달하는 1572종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비롯해서 큰 기러기, 노랑부리 저어새, 삭 등 멸종의 멸종 위기종들이 이 청정한 환경을 터전 삼아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압도하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20만 평 규모의 황금빛 갈대 군락지입니다. 기수역 좌우로 길게 뻗은 이 거대한 갈대밭 사이로 약 4.16km의 생태 탐방로 데크길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는데 이 데크길을 천천히 걷기만 해도 흔들리는 갈대하고요, 탁 트인 청정 갯벌이 어우러져서 한편의 영화 같은 풍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과 평온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힐링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눈과 귀 그리고 입까지 우리의 5가지 감각을 모두 기분 좋게 깨워줄 아주 특별한 핫플레이스부터 동백꽃 명소하고 정약용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까지 멋진 소도시 강진 여행지 6곳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전라남도 강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